부끄러움은 왜 늘 우리 몫인가? 현직 대통령이 뜬금없이 발동했던 비상계엄령과 그로 인한 상황 전개가 이곳 미국 내 각종 매체에서 날마다 주요 뉴스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검색창에서 키워드로 사우스코리아만 입력해도 금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르르 쏟아집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ABC, NBC, CBS, 팍스뉴스 등 메이저 언론사뿐 아니라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같은 공공방송, 미국의 소리 같은 비영리 방송 네트워크조차 자체 특파원을 파견해 한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AP통신 등의 기사를 전제하는 지방 언론사와 무수한 인터넷 매체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때보다 코리아란 낱말이 넘칩니다. 국가적 위기가 알려지는 것조차 이른바 K를 붙이는 한류의 한 축으로 여기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정신줄을 놓은 듯한 대통령이 저지르고 있는 망발이 뭐 좋은 일이라고 널리 퍼지는 게 마땅하겠습니까? 한마디로 민망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미국 동포의 일상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8천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서울 용산에서 싸지른 오물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처럼 태평양을 휘돌아 미국 땅 곳곳에 악취를 퍼뜨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팬데믹 때 쌓아뒀던 마스크를 다시 찾아내 얼굴을 감싸고 고개는 하염없이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은 늘 우리들 국민의 몫이라니 그저 그런 억울함 뿐입니다. 미국 언론에 등장하는 한국 관련 뉴스에 문구를 몇 개만 추려보지요. 갑작스럽고 극적인 리더십의 변화, 정치적 예측 불가능성, 워싱턴 포스트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정치적 양극화 더욱 심화, ABC 뉴스는 깊은 정치적, 사회적, 세대적 분열이라고 하고 있군요. CNN은 민주주의를 위한 오랜 피해 싸움, 군부 독재 기간 계엄령의 잔혹함으로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NBC 뉴스는 세계 12 경제대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불확실한 정치적 미래를 키워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적 불안이 두드러진 프랑스나 일본, 심지어 두 번째 임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조차도 이 같은 워딩의 주어가 돼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엔 한국일 뿐이라고 위안 삼기에는 작금의 사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아는 일이죠. 언론의 관심은 곧 대중의 관심이라는 전제가 맞다면 미국에서 한국 관련 뉴스가 비중 있게 다뤄지는 상황은 오징어 게임이나 방탄소년단, 김치와 김밥 등 한류의 확산에 따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말랑말랑한 해석보다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국가적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처럼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미국 언론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난 반세기 동안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져 아시아 지역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성공 사례로 꼽혀왔던 터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그 여파는 국가 체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미국 언론이 헤드라인급으로 다루고 있는 셈입니다. 선진 7개국 그룹 G7을 G10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를 촉발한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 한국에서 비상계엄 형태의 친위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믿을 수 없는 비현실성이
뉴스의 극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런 성공적인 나라에서 10년도 안 되는 사이 2차례나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을 만큼 체제가 허술한가에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의 관심도 초점은 거기에 있는 듯하지만 아직 대놓고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이 엉터리라는 지적은 보이지 않는군요. 역시 한류 덕분에 시선이 너그러졌기 때문일까요? 미국 언론들의 서울발 기사에서 실마리를 찾을 듯 싶습니다. 거의 모든 미국 매체가 서울 특파원을 한국계로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타임스만 해도 5명의 기자가 모두 한국인이거나 한국계 미국인이며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도 상주 특파원을 한국계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의 지역 신문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까지 한국계를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을 잘 아는 미국 언론사 한국계 특파원들의 보도 내용은 한국 내 언론사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문화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인지 부자연스러운 분석이나 무리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미국 메이저 언론사의 서울 특파원이 한국계라면 뉴스거리가 됐지만 어느새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또한 K의 한 분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니 선진국이 돼 있더라던 나라에서 어쩌자고 후진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블로그 수준의 모임에서 출발한 한국계 혼혈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청년이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잘 나가기 시작하던 90년대 후반에 하프코리안닷컴이라는 홈페이지를 만든 데서 비롯된 곳입니다.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갑자기 회원 수가 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한국인이니 피가 절반은커녕 10분의 1 뿐이지만 회원이 되고 싶다고 찾아드는 라틴계 소년도 있었습니다. 삼성의 전자제품이 인기를 끌고 현대차가 미국의 도로 여기저기를 달리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자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만 해도 굳이 드러내지 않았던 한국계라는 정체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후손들의 뿌리가 한국이 된 것입니다. 설마 그들이 다시 한국인의 피를 숨기기야 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부끄러운 마음은 감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 TV만 틀면 불쑥 나오는 이상한 대통령을 더 이상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를 도대체 어찌하면 좋을까요?